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짐성님과 함께 파티 스위스 초콜릿과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최애에게 보내는 주점 레터 특집을 진행하겠습니다. 와! 또 덕질 얘기할 때는 이분이 나오셔야 되니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잡지 개간 홀로 만들고 팟캐스트 밀림의 왕 만들고 있는 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개간홀로 편집장님이 발렌타인데이 특집에 나오셨다는 것. 네,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개간홀로는 연애를 하지 말라는 잡지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정상연애로 취급하는 것 밖에 있는 어떤 모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단한 잡지. 네, 그렇습니다. 왜냐? 2023년 2월 14일은 개간홀로 창간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짜? 개간홀로가 2013년에 발렌타인데이 공습 대작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창간을 했거든요. 네. 온 세상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성애만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20대 서울에 거주하는 특히 대학생에게 권장하는 이성애. 그렇죠. 네. 화이트 칼라 직업들에게만 권장하는 이 정상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2013년 2월 14일에 참가를 했었는데 얘기하다가 깨달았어요. 곧 10주년이라는 걸.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지금 초콜릿 준다는 말에 이제 혹했어. 여기 달려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 잡지는 어디로? 나 스스로에게 개간홀로의 취지에 맞게 저희 터키 지중해의 원료와 스위스 초콜릿 장인의 기술로 만든 파티 스위스 초콜릿을 내 입에 한껏 넣으시면서 내가 한껏 행복하면 된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한테도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티 스위스 초콜릿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개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드셨다 여기 초콜릿을. 그때도 엄청 많은 양을 주셔가지고 인당 2개씩 그러니까 5종의 초콜릿을 랜덤으로 이제 인당 2개씩 주셨는데 다들 집에 가서 네이버 공식몰이 있거든요. 파티 스위스를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쇼핑몰이 나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제 말이야. 이걸 지금 200명을 살포했냐. 이 비싼 거를 어쩐지 맛있더라. 어쩐지 뭔가 그 슈퍼에서 파는 초콜릿이랑 너무 다르더라니. 맞아요. 입이 알아보거든요. 네. 이 가격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앉은 채로 다 먹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껴 먹을 걸 모르고 2봉씩 비우시다가 그때 드셨던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또 신제품도 많이 나왔고 해가지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티 스위스는 지중해 햇살을 받고 자란 튀르키예 원료에 스위스 전문가의 기술을 도입해서 만드는 터키의 수제 초콜릿 전문 브랜드인데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초콜릿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하고 미국, 아시아, 중동에도 진출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초콜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틀샵, 와인샵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와인이랑 먹으면은 이제 또 3,000봉을 먹을 수 있는 페어링이 너무 좋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인 한 줄 알고 계시지만 아니다. 저는 술 한 방울 없이 5봉을 까드신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튀르키예 초콜릿이고 지금 비욘세의 광고 문의를 주신 분은 이 한국 공식 수입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또 배우자님께서 비욘세 청취자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혼자도 광고 넣어도 되나요? 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빨리 넣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대표자분도 튀르키예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튀르키예 강진 때문에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지금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밝은 이야기, 로맨틱한 이야기로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제 벌어진 일이라 마음이 조금 무거운 부분도 있지만 얘기 나온 김에 또
그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찾아봐 주시면서 저희가 도움 드릴 방법도 창구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으시면서 이제 마음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터키에서 생활하셨던 김연경 선수도 네. 그 참여하는 방법 같은 걸 SNS로 엄청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튀르키예에서 물 건너온 초콜릿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파티스위스 초콜릿을 이번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5종을 또 따로 보내주셨어요. 또 바리바리 손이 엄청 크셔서 그때 공개방송 때도 저랑 짐송님, 마포만두 작가님, 킹 작가님 거까지 어마어마한 선물 세트를 주셔서 저희가 환장을 하고 먹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나온 것이 일단 다크 초콜릿 오렌지 스틱. 네. 오렌지 껍질을 설탕에 졸여가지고 근데 이 오렌지 껍질이랑 지금 얘기하는 모든 재료 뭐 딸기, 레몬 이거는 다 지중해산 원료를 쓰고 있고 그리고 레몬 스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왜 딸기 동결 건조해가지고 위에 초콜릿 입히는 그 너무 디저트 맛있죠. 있잖아. 너무 맛있죠. 그래서 요 스트로베리 드라제 이게 3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밀크 초콜릿 이렇게 있는데 포장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발렌타인데이에 여기저기 살포하시기 좋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굉장히 비욘세의 친화적인 청취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발렌타인데이의 완벽한 선물이다. 그러나 발렌타인이다 뭐야 나 혼자 먹을 건데 하는 분에게도 아주 적합한. 그래서 제가 왔죠. 내가 왔다 혼자서 5봉지 네. 오케이예요. 네. 직접 담당자분이 보내주신 워딩이 와인, 위스키 등 알코올과 돌은 페어링. 돌았나요? 어땠나요? 제가 먹어봤는데 돌았습니다.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단 걸 못 먹는 사람들은 와인이랑 위스키 먹을 때만 초콜릿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먹는 바람에 와인을 더 먹고 그 덕분에 또 초콜릿 더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소에 못 먹는 양의 와인과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지금도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놀란 게 딸기 동결 건조 초콜릿을 반을 깨물고 반을 계속 남겨놓고 있어요. 앞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면 알이 엄청 커가지고 알이 엄청 커도 이걸 이렇게 맛있다. 천천히 먹을 수 있는가. 마치 우리가 카페에서 케이크를 앞에 놓고 오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느끼는 어떤 궁금증. 제가 단 거 못 먹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평소에는 이제 반씩 씹어 먹고 하지만 와인과 위스키가 있을 때는 하나씩 먹었다. 주먹밥 먹듯이 먹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매장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그로서리샵 이런 데 있잖아요. 수입 식품 파는데 거기랑 와인샵 이런 데 보틀샵에서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언제든지 사실 수 있다. 어디서? 네이버 파티스위스 공식몰에서 어디서든 사실 세상입니다. 수가 있습니다. 커피랑 티타임에도 되게 좋은 디저트라서 지금 저희는 방송하면서 먹고 있는데 커피랑 먹고 있고요. 지퍼 달린 도입백 포장이어가지고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배구장에서 한번 먹었거든요. 저는 그때 피스타치오 먹었는데 손에 별로 많이 묻어나지도 않고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 있어가지고 배구장에서 먹기 아주 좋다. 그래서 맞아요. 4세트에 나눠가지고 한 봉을 다 먹었다. 저에게는 잘 없는 일입니다. 당을 이제 급하게 충전해야 될 때 아주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건강한 지중해 로컬 원재료에 얹은 깊고 짙은 초콜릿의 풍미인데 초콜릿을 좀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입만 드셔도 알 거다. 봉투를 열자마자 아실 거라고. 봉투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갔지? 초콜릿이다. 그리고 식물성 유지를 전혀 섞지 않고 코코아 메스랑 코코아 버터로만 꽉 채운 진짜 초콜릿이고요. 방부제랑 첨가제가 일단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얘기해드렸던 레몬필, 오렌지필 같은 경우에는 건조 방지를 해야 돼가지고 레몬 스틱이랑 오렌지 스틱에만 아주 제한적인 보존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기성품이랑은 거의 비교가 불가능한 엄청난 미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택배 받아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시라이스트에서 지구를 생각해서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만들어가지고 모든 포장재는 100% 자연 생분해되는 종이로만 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택배 포장재까지 다 터키 종이로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도 맞아요. 이거는 진짜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또 선물을 많이 하고 맞아. 계시더라고. 패키지가 고급스럽고 초콜릿도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님이 이제 터키 분이어서 네. 지중해랑 아나톨리아 지역의 건강한 식문화를 한국에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영업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이분은 비욘세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지금 아내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넣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야 어리둥절하면서 광고를 넣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너무 부담돼요. 저 뭐 만약에 한국어를 좀 하신다고 하셔도 그러니까 코미디 방송을 듣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하지만 이제 또 청취자분이 배우자로서 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여준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비욘세 청취자분이시기도 한 저희 대표님의 이제 아내분의 길을 살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네이버에서 파티 스위스를 검색하셔가지고 네. 신나게 팔아제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홍보 얘기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그래서 우리 청취자한테 뭘 해줄 거냐. 그러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소개된 분들한테는 다크 초콜릿 오렌지 스틱, 다크 초콜릿 레몬 스틱, 스트로베리 드라제 이게 이제 그 딸기 감싼 거. 네. 이 다크, 밀크, 화이트 이 3종을 세트로 싹 다 보내드린다고 100% 보내드릴 거고요. 와. 네, 그리고 방송 후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30분한테 상품을 2팩씩 와.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30분한테 보내드리겠다는 거는 그냥 뭐 언급하면 다 주겠다 이런 거라서 뭐 어렵게 언급하실 필요 없고 네.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에 뭐 비욘세 나왔던 파티 스위스 초콜릿 맛있겠다 네. 얘기만 해주셔도 비욘세 재밌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비욘세 나왔던 파티 스위스 초콜릿 맛있겠다. 그럼 저는 비욘세와 파티 스위스로만 검색을 해서 네.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네. 득달같이 연락을 드려가지고 30분한테 2팩씩 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응모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이버에서 파티 스위스 검색해서 나오는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5팩 이상 구매를 하시면은 선물 상자랑 종이 가방을 무료로 드린대요. 바로 선물하실 수 있게. 네. 근데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4팩만 구매하셔도 필요하신 분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시고요. 배송 요청하실 때 비욘세 선물 포장이라고 코드를 적어주시면 챙겨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친환경 종이로 제작한 선물 포장 세트여가지고 좋은 분한테 선물하실 때 지구를 지키는 어떤 허세 이런 마음도 같이 선물하실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정말 받으면은 특히 저처럼 단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분이 째지는. 네. 기분이 엄청... 째죠. 나 하려다 참았는데. 이게 그리웠다는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아니 저번 주에 네. 준 언니가 나와서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네. 짐송님이랑 앙상블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먼저 항상 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조만간에 가요 톱10 대 뮤직뱅크 특집으로 그쵸 이분을 모셔가지고 네. 한번 어제 이제 준 언니가 자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그 정도로 벌리고 싶진 않다. 그렇게 길게는 또 못 불러요. 이렇게 정말 한 10초 정도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그 무료 듣기처럼 음원 듣기처럼 4마디 이상은 가사를 모릅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항상 사비만 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분들한테 초콜릿을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사연을 모집할 때의 조건은 모두가 연애 광풍에 편의점만 가도 연인에게 선물해라. 연이 없는 사람 어쩌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다 미친 듯이 연애를 하라고 하는가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차피 사연자분들한테 초콜릿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닿을 수 없는 내 최애에게 보내는 어떤 덕후들의 사연을 받아보자. 네, 최애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네. 이 양질의 파티 스위스 초콜릿 내 입에 칵 먹으면서 네 발렌타인 즐기실 수 있도록. 원래 덕후의 파티는 그런 거죠. 그쵸. 사진을 갖다 놓고 우리가 먹는다. 그럼 사진 포토카드 들고 네. 인증샷 찍으면은 이제 같이 먹은 거니까. 그럼요. 네. 네. 생일 카페 가면 내 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최애도 뭐 그걸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팬들 잘 먹고 잘 살아남아야 다음 공방 때도 오고 다음 그럼요. 앨범도 팔아주고 좋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내드릴 테니까 포토카드랑 같이 인증해 주시다. 이런 것도 좋겠다. 좋다, 파티 좋다. 스위스를 뭐 언급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무 연애 사연 보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도 비욘세 청취자면은 받아주겠다. 네, 내 소중한 목소리로 소개했는데 듣지도 않고 상대방이 허공에 날아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최애 사연도 상대방이 듣지 못할 확률은 높지만 영업이 된다는 면에서 그럼요.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한테 보냈던 첫 번째 사연. 네. 하이라이트. 오. 네, 두준 윤두준 씨. 네, 구비현하. 네, 구비현하. 네.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팬분이 득달같이 1등을 해주셨어요. 요거를 한번 짐송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읽다가 조금 눈물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담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안부 전해요. 짐송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공개방송 중 중불 2열에 앉았답니다. 네, 자랑입니다. 여기서 중불이라는 표현. 네. 중앙블럭이라는 거겠죠. 콘서트 고인물이에요. 네. 이런 것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려야 돼. 네. 매주 그렇듯 비욘세를 듣다가 최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보낸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1등이면 좋겠는데 아마도 힘들겠지요?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축구를 잘하는 그렇죠. 두준의 팬입니다. 네. 네.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최애는 구비현아,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리더 두준 윤두준입니다. 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으니 1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혼세님이 윤두준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올려보겠습니다. 반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면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나갑니다. 이제 비트가 나오죠. 네. 너는 나에게 언제부터 여름이었을까? 그토록 싫어하던 여름을 좋아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나? 중학교 때 요상한 수트를 입고 미스테리를 외치며 목을 돌려대는 사람들에게 반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웃긴 그 무대를 난 무던히도 사랑했지. 저는 그때 웃기다고 생각 안 했어. 저는 조금 아니, 이때는 재밌었어요. 머리를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두준 씨의 V 헤어스타일이 문제지 않았나요? 퍼포먼스랑 노래 실력과 얼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굴이랑 보고 네. 이 그룹 괜찮은데 하는 순간 목을 돌려댔기 때문에 조금 냉탕 온탕 같았어요. 그 약간 예전 스카이 광고에서 네. 잘생긴 모델이 올라와서 어머 너무 잘생겼다 했는데 네. 갑자기 목을 돌려서 갑자기 동충하초로 춤을 추듯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때 헬스클럽에서 러닝을 뛰다가 이 무대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황스러웠어요. 무대가 제목이 걸맞게 너무 미스테리였던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광민지 작가님의 에세이 아니 요즘 세상이 누가에는 친구 Y는 덕질을 두고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사진 한 장 보는 것만으로 1초 만에 내 기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 것이라고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말을 빌리면 나는 중학생 때 이미 초능력자가 된 거야. 내가 하도 윤두준 거리니까 내 동생은 질린 표정으로 그 이름 좀 그만 불러 라고 말할 정도였지. 내 이름이 뭐야? 사람 마음이 당연한 건지 의뢰 그렇듯 너의 모든 것이 좋아지더라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모아 앨범을 사고 너희가 광고하는 건 질리도록 사고 먹었지. 음원도 꼬박꼬박 결제하고 뮤비는 장면을 다 외워버렸지. 어릴 때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곤 했어. 가끔은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릇이 깨진 적도 있다. 나는 고함 소리에 진절머리가 나서 방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소리를 제일 크게 해서 비스트의 무대 영상을 봤어. 처음엔 귀가 웅웅댔지만 곧 익숙해지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도망갈 곳은 그곳이 전부였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지만 거긴 있더라고. 단 3분의 낙원이 말이야. 어릴 땐 철없이 그저 날 좀 알아줬으면 했어. 콘서트나 팬사인회 후기가 올라오면 지방 소도시의 학생인 나는 기막힌 현실을 늘 한탄하곤 했지. 씩씩대며 후기를 모조리 읽고는 가끔 울기도 했어. 나도 내 넘치는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이런 곳에도 너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나 자신보다 너희를 더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었거든. 대학생 때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았어.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다니고 밤마다 간지럼에 시달렸어. 어떨 때는 피부에 진물이 날 때까지 긁었는데 내 못난 피부가 너무 잘 보여서 해 뜨는 게 죽을 만큼 싫더라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예민해지고 처음으로 별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가는 내가 신기하면서도 싫었지. 잠이 안 오니까 밤이 너무 길더라. 신기하게도 너희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노래를 내고 방송에 나왔어. 그럼 또 궁금해서 살고 싶더라.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아냈어.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걸 이때 알았어. 팬과 가수의 관계라는 게 마냥 좋아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 그도 당연한 것이 이것도 인간관계라 지칠 때도 있더라고. 보일 듯 말 듯, 흐릿한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는 묘한 순간들이 중요한 관계. 너무 줘서도 주지 않아도 안 되는 관계. 난 14년째인 지금도 참 어려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어렵겠지? 그래도 그거 알아? 2016년에 팬사인회에 갔는데 단 한 장의 앨범으로 얻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 로또입니다. 네. 그 여생의 로또는 사지 마시고요. 네. 안 될 거니까요. 네. 그때 너와 포옹을 했어. 정말 오래전인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끔 행복해.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의 잘생긴 얼굴도 좋지만 노래할 때 살짝 갈라지는 힘 있는 목소리가 좋고 힘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춤선도 좋아. 쌍꺼풀 없이 큰 눈이나 웃을 때 보이는 덧니가 좋아. 최근 없어졌던데 왜 그랬는지. 여기까지 눈물을 글썽이다가 최근 없어졌던데 왜 그랬니? 네.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월요일이 너무 힘들었다며 월요일마다 인스타그램을 올려주는 모습도 좋고 콘서트에서 관객석을 울망한 눈으로 뚫어져라 보는 것도 좋아. 머리를 자주 만지고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는 버릇이나 어깨에 손을 얹은 버릇도 좋아. 예쁜 글씨도 좋고 포켓몬 1세대 이름을 다 외우는 모습도 좋아. 여행의 진심인 모습도 좋고 혼자 편집을 배워 유튜브에 올려주는 것도 좋아. 겉은 강해도 여린 속내가 보이는 게 좋고 영화를 보고 몇 시간이고 떠드는 모습이 나랑 비슷해서 좋아. 가끔 술에 취해 늘어놓는 취중 진담도 장난꾸러기 같은 너의 모습도 한결같이 예의 바른 모습도 멤버들 없이는 안 된다던 솔로 활동은 외롭다던 원동력의 80은 팬이라던 사실 그냥 너라서 좋은 거겠지. 이런 감정도 사랑인 걸 이제 알겠어. 누군가는 빠순이라며 비아냥댔던 그 행동도 사랑의 한 종류더라.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내 모습도 좋아했으니까. 다만 연인이나 가족, 친구와의 사랑과는 또 다른 어떤 형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준 존재. 사랑과 존경과 우정을 다 아우르는 어떤 것. 아토피 때문에 여름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내게 여름을 이겨낼 단 하나의 이유는 너더라. 7월. 나랑 같은 달에 생일이 있다는 이유야. 웃기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너는 나의 여름이야. 오늘도 마음이 넘쳐 저 멀리 흘러갈까 글로 꾹꾹 담아내. 고마워. 앞으로도 함께하자. 글이 너무 길죠? 읽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무엇이든 한번 좋아하면 땅구덩이를 파고 파다 못 나올 만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덕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가장 좋아하고 오래된 건 하이라이트지만 마블도 좋아하고 디즈니도 좋아하고 해리포터도 좋아하고 2020년부터는 비욘세도 그중 하나가 되었지요. 사실 케이팝 남돌 덕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제발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팬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제발 바르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팬들은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팬분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정말 큰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사회면에 진출하지 않도록 힘내주셔야만. 비욘세 첫 타를 들을 때 저는 우울하고 지쳐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행복하답니다. 그 지분에는 비욘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저 슬램덩크 세대도 아닌데 호기심에 보고 또 과몰입 중입니다. 혼세님 보셨다면 후기를 제발. 저의 최애는 짐송님과 같은 서태웅입니다. 서태웅. 이상한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태웅 친대의 율동입니다. 그래?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그래? 러블리 서태웅. 이상한 걸 매주 가져오고 있어요. 정말. 저 이거 사연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 네. 비슷한 기분을 아실 것 같은 게 짐성님도 학창 시절에 덕질할 때는 또 지방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또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절절하게 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서울 것들은 저렇게 H.O.T 오빠들을 자주 보러 갈 수 있는가. 그니까. 네. 스타데이트라는 프로그램 했을 때 전 이틀 동안 울었거든요. 뭔데? 너네 뭔데 위험한 프로가 있었어. 요즘 같으면 난리 나요. 최랑 팬이랑 실제로 데이트를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왜 막 딩고 같은 데서도 막 퇴근길 데리러 가고 이런 기획을 했었단 말이야. 가슴이 찢어집니다. 보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읽으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방의 소도시에서 청소년기에 덕질을 하면서 지냈던 입장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차피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는 당연한데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닿을 수 없다면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몇몇은 또 닿는단 말이에요. 뭔데? 니네는 뭔데? 단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뭔데 닿아 있는 거야? 진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맞아. 여러 가지 외출해서 사실 허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요즘에는 더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래도 부산 이런 데라도 공연을 한번 오면 거기 가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물밑 공작을 펼치면서 이제 부모님과 많은 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여기 이제 써주신 것처럼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곳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도망칠 곳이 있었다는 게 너무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을 그때와 같은 감정으로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때의 그 시간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자기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떤 내 조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H.O.T를 엄청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뭐 포카나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브로마이드 요즘 포스터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브로마이드입니다. 불마입니다. 그거를 벽에 그렇게 붙여가지고 막 천장에도 붙이고 엄마가 야 귀신 나오겠다고 거의 약간 그 절 같은 데 가면은 불상 1000개 이런 데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뭐 지하대장군 뭐 이런 느낌으로 벽을 싹 다 도배를 했는데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진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그 브로마이드를 눈알을 굴리고 이렇게 보면서 선체로 심호흡을 했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그 초능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뭔가 빠르게 훅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해결할 수 없고 그때 뭐 심리 상담이 있어 뭐가 있어 했을 때 그냥 그 방에서 나의 그 우주 같은 그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다더니 아까 3분짜리 낙원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약간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차는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누구한테나 필요한데 그런 존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14년 동안 좋아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행운이잖아요. 어쨌든 행운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룹이 존속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어떤 덕질의 역사가 된 것 같아서 읽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나한테 되게 힘들었던 여름 같은 계절을 자기가 좋아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이 사랑의 힘이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되게 덕질이 무용한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누굴 만나서 대화로 풀거나 그렇게 털어지지 않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데 최애는 진짜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인간들은 덕질을 통해서 사실은 별거 없는 인생을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정철이 옛날에 그 당시 네임드가 임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을 뜨겁게 사랑하고 딸랑딸랑 거리는 연설을 팬픽을 쓰지 않았나. 약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뭐 이제 그 정철이 쓴 여러 가지 임금을 향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사랑이 빠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 뭐 유배를 가서 뭐 임금님이 그립고 임금님 옆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철이 요즘에 있었더라면은 뭐 포타에서 제법 이제 하트를 많이 얻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나페스라 그러거든요. 나와 이제 가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 나페스인데 정철이 이제 나페스 조선시대 1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나랑 직접적으로 세상이 흔히 말하는 1대1의 어떤 사랑, 성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관계도 훨씬 더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하고 많은 관계에 대해서 그냥 그게 자기한테 의미가 있으면 되지 그게 뭐 누가 어떻게 야 너네 뭐 걔네가 너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알지도 못하니까 이 덕질을 하는 거야. 알면 큰일 납니다. 알면 큰일 나. 내가 사생이란 증거예요. 알면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화면 속에 누구를 보고 있는데 날 그 화면 속에 누가 날 보고 아는 척을 한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다들 정말 정신 차리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네.
파이팅 해야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나의 세븐틴에게. 캐럿입니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에게도 물론 팀 최차삼이 있지만 오늘은 세븐틴 오빠, 친구, 동생들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 중간 어딘가에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세븐틴에게서 받는 행복에 비하면 내 사랑은 너무도 작게 느껴지기도 이 마음이 무엇인지 나조차 모르겠어서 그동안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이자 캐럿 탄생일 캐럿분들 축하드립니다. 비욘세라는 좋은 명분을 얻어 있는 힘껏 닿게 될 마음을 전해보려고 해. 난 가끔 세븐틴을 좋아하는 게 무서워.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커져갈수록 내 세상이 넓어져 갈수록 딱 그만큼만 더 아프니까 너흰 이 마음을 알까? 하지만 세븐틴에게서 받는 에너지는 아픔을 마비시킬 정도로 짜릿하다는 건 캐럿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사랑해서 아프고 다시 기쁘고 또 사랑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이 되어 다시 잠들 때까지 나에게 세븐틴은 늘 함께하는 건강한 자극 같은 거야. 가끔은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 생각하지만 답은 하나뿐이지. 세븐틴은 슈퍼 어메이징 골저스 아이돌이니까. 뭐 팬이라면 자신의 가수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븐틴은 정말 최고야. 너희가 정말 가끔 아주 가끔이나마 스스로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발 부탁인데 집어치워버려줘. 실력 가지고 칭찬하는 거 솔직히 정말 입이 아플지도. 아이돌이라면 실력 당연한 거 아닌가? 훗 자랑이 좀 심한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사실이잖아. 세븐틴은 기가 막혀 진짜. 세븐틴이 웃겨서 좋아했다가 무대 보고 인생 저당 잡힌 사람 여러 봤어. 그게 나야. 이게 그냥 선택한다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필 또 이렇게나 완벽한 너희들이 내게 와줬다는 것 새삼 또 감사해. 나는 대중성이나 트렌드 등이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혼도 많이 나고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때가 있었어. 한창 그 시기에 비더성 콘서트를 가게 됐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중 무대가 아닌 관객석을 한번 돌아봤어. 이런 얘기 또 눈물 납니다. 이겨내세요. 몇 명인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 안목에 대한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어. 몰랐던 포인트입니다. 네. 시선을 다시 무대로 두었을 땐 빈틈없이 그보다 훨씬 넘치게 무대를 채우고 있는 13명의 세븐틴 멤버들이 있었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감까지 끌어오르더라. 내가 플레디스 데뷔도 아닌데 이상하리 많지 뿌듯했어. 내가 나을 걸 그랬나 봐. 다산이에요? 네. 이때 이후로 회사에서 컨펌을 받으러 상관의 방문을 두드리기 전 은하수처럼 빛나던 캐럿봉을 떠올리고 혼자 생각해. 뭐 어쩔 거야 나 세븐틴 좋아해. 나 캐럿이야. 그래 어쩔 캐럿? 어쩔 캐럿? 여기까지는 안 써있습니다. 어쩔 캐럿은 저희가 제가 삐처리한 겁니다. 어쩔 캐럿은 저희가 했습니다. 뭐 어쩔 거야 나 세븐틴 좋아해. 나 캐럿이야. 나도 너희만큼 열심히 살아서 너희와 정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을 만들고 말 거야. 난 확신이란 감정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너흰 늘 나에게 확신을 줘. 그게 고맙기도 하지만 혹여 우리에게 주기만 하다가 지치진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어.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확신을 주는 팬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왜냐면 너네 지치면 안 돼. 알지? 우리 오래 볼 거니까 아주 오래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해 얘들아. 언제든 쉬어도 되고 잠시 떠나 있어도 되니 영영 떠나지만 말아줘. 아직은 너희 없이 못 살 것 같아. 2023년 2월 7일 캐럿이 라고 해주셨고요. 네. 기타 하고 싶은 말로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써주셨기 때문에 허가하신 걸로 알고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비욘세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항상 흥미로운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전 사실 드라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 꼭 세븐틴을 일하다 만나보고 싶은 욕망이 있답니다. 바로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날이 온다면 비욘세에 사연 쓸게 라고 갑자기 반말 깨졌나봐요. 지금 이 뻐렁치는 마음을 쓰다가 지금 손가락이 비욘세 사연 쓸게 크크크라고 친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캐럿분들 많죠. 그럼요. 인기 너무 많고 너무 잘하고 너무 멋진 그룹이고 이 친구들은 또 작년에 조기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원 오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을 다 안 봤지만
호시 씨였나요? 너무 나오는 귀여웠죠. 나 우리 회사 너무 좋아해라고 우시는 걸 보면서 네. 정말 너무 귀엽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귀엽다. 어쨌든 활동을 이제 7년 8년 하셨는데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어떤 꿈과 열정이 넘치는 걸 보고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사람이 어떤 분야의 일이든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지치기도 하고 맞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가수가 이렇게 눈을 빛내면서 나는 더 열심히 할 거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아라고 할 때 같이 좋아하는 팬들도 얼마나 맞아. 힘이 넘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시 씨는 나 우리 회사 좋아해라고 얘기하셨고 또 플레디스 임직원분들 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 가수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회사는 늘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또 덕후의 맞아요. 마음이어가지고 네. 티끌까지 다 잘 챙겨주셨으면 오래오래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이 세븐틴의 유닛인 부석순이 부석순 나왔습니다. 컴백을 했고 무려 영지 소녀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영지 소녀라. 그렇게 불러요 캐럿들이. 영지 소녀. 영지 소녀라고 불러요. 너무 귀여워. 약간 우리 영지 소녀. 약간 그 앞에 호처럼. 네네. 부석순이 누군지 또 이런 아이돌 광인으로서 설명을 또 해주신다면. 네, 이제 그 부석순이라는 거는 부승관. 네. 그리고 그 순영이라고 호시. 네, 호시. 그리고 도겸이. 이렇게 셋이 이제 만들어진 유닛이고 2018년에 앨범을 냈다가 이제 이번에 내가지고 지난번 거는 이제 거침없이로 냈었고 이번 앨범은 세컨드 윈드라고 해가지고 파이팅 해야지와 런치 7시에 들어줘가 있는데 우리 영지 소녀가 나온 파이팅 해야지 이름부터 파이팅 해야지. 그래서 아까 그 닉네임이 그거였.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닉네임.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낼 때는 자기 존재감을 한번 이렇게 해봐도 좋을 텐데 아예 알게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캐럿인데 네, 파이팅 해야지. 네. 그래서 뮤비에도 한번 영지소녀도 나오고 노래도 좋고 이 친구들도 되게 에너지가 많은 3인방이거든요. 2018년에 나오고 그 중간중간 끝없이 부석순이 컴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마침내 나왔기 때문에 요거 들으시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석순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뭐 KGC 인삼공사의 오래된 팬인 부승관 씨 얘기는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했고 저희 승료 씨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면 항상 되게 많이 이기시는. 그리고 또 아까 호시 씨 얘기도 잠깐 했는데 비욘세 공개 방송에 갈 때 너무 긴장한 상태로 잠도 못 자고 되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갔는데 제가 그때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놔가지고 이제 유튜브 뮤직도 같이 듣는데 그때 제가 한국 재생으로 공연장 갈 때까지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겸 씨가 커버한 행운을 빌어줘를 한국 재생으로 재생하면서 갔거든요. 경기에 가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거기 너무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이게 데이식스 원필 씨가 원곡인데 그 원곡 자체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래 많이 듣다가 도겸 씨 버전을 또 발견해가지고 그렇다면 또 이번 시즌은 또 들어볼까 해서 도겸 씨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내 앞길에 행운을 빌어줘. 안 하던 일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고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떨리고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뭐 더 이상 고민할 수 없고 너무 오래 끌었고 약간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들으면서 저희 동네방네 소문난 캐럿 맨님한테 그냥 니트 같은 걸 꽁꽁 잘 챙겨 입고 앉아가지고 햇살을 맞으면서 소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딘가 야하다.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목소리도 완전 그 진짜 아이돌 보컬의 정석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꽉꽉 찬 목소리인데 야하다. 잘 모르겠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약간 뭐 썩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겸 씨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좋은 노래. 아무렇게나 내주시면 다 뭔가 신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도겸 씨가 또 웃기기도 되게 웃겨요. 그래요? 이 부석순이 또 되게 이제 웃긴 분들인데 본업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유닛으로 나와서 이제 홍보 활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 도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컨텐츠로도. 그래서 웃기지만 본업도 잘하는 이런 분들. 나온 콘텐츠를 몇 개 봤었는데 도겸 씨가 약간 나대는 성격이 아닌가 봐요. 약간 맑은 눈으로 웃기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막 리액션 해주고 이러는 장면들만 기억이 나다가 그걸 어떻게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그 행운을 빌어줘를 보고 얘가 얘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공개방송 가는 동안 한국 재생으로 매매 들어가지고 세미캐럿의 느낌으로 공개방송 즐겁게 잘했습니다. 또 혼세님이 친구들이 좋아하면은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되게 따스하게 또 굽어보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또
도겸 씨 좋다고 하나를 보냈더니 맨님이 또 사진을 또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알겠다. 내가 보겠다. 뭔지 알죠? 나 지금 너무 의욕이 있는데 네. 알겠다. 정보에 모두 덕후 여러분, 친구가 관심을 보였을 때 너무 들이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저번에 정해드렸죠. 하루 3장. 그래 하루 3장. 링크 포함 하루 3개. 여러분 30개 묶어보내기는 한 장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도겸 씨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공개방송인 성원리에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소녀시대. 전설의 레전드죠. 네, 소원 나와야죠. 네. 잠깐 그 사연 찾으러 간 사이에 초콜릿 하나 드시는데 삼키셨는지. 네, 그럼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니 뭐 황급히 꺼내가지고 지금 뭐. 네, 제가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먹는 닌자 지식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벌써 끝냈습니다. 방금 닌자 지식법으로 드신 것은 파티 스위스의 스트로베리 드라제, 네. 다크 초콜릿. 그러면 혹시 이제 ASMR이 필요하면 또 씹어보겠습니다. 네, 오케바리 잔잔바리님의 어떤 소녀시대를 향한 사랑 읽어주세요. 네, 사실 언니를 이렇게까지 깊이 좋아한다는 것을 꽤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OPPA를 좋아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짜게 식느라 바빴거든요. 약간 후회공인데요. 그렇습니다. 언니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동안 저와 제 친구들의 OPPA들은 갑자기 그렇게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범죄자나 쓰레기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찜찜하고 꿉꿉한 행실을 꾸준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의 의도도 그렇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떻게 아버지가 된 것을 알리느냐의 문제인데 네. 제발 이런 걸로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벼랑간 타의에 의해 사랑할 자유를 박탈당한 기분에 인류애가 파사상 무너지곤 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하거나 고소할 수도 없었어요. 세상이 보기에 저는 한낱 팬걸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언니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변치 않은 사랑으로 지켜주면서요. 이 부분 불렀어야 되는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켜줘. 이거죠. 네, 굳건한 모습으로 돌아온, 떠난 적 없지만 언니들을 보면서 저는 방구석에서, 사무실에서, 길바닥에서 냅다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아, 나 언니들 좋아하네. 몰랐습니다. 남자 좋아하기는 쉬웠는데 여자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언니들이 2022년에 다 같이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이 세상아, 소녀시대를 봐라. 이 대단한 언니들을 봐. 팬들의 기다림에 포에버 원이라고 답한 이 멋짐을 보라고. 제제씨가 정말 부러웠어요. 나도 진작 언니들을 덕질했어야 하는데 그 인간들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 언니들 본업도 잘하고 유쾌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개짱이고 진짜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언니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SM 정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지난날은 뒤로 하고 앞으로 열렬히 사랑할게요.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우! 이렇게 하트 남겨주셨고 추신, 나의 또 다른 영원한 언니인 21, 카라, 그리고 새로운 아기 언니들. 왜냐면 언니는 계급이기 때문에. 네, 멋지는 약간 언니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역설이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그렇지. 아기 언니들. 네. 아이들, 에스파, 뉴진스, 르세라핌 모두 다 사랑해. 행복만 해. 아프지 마. 걸그룹 전성시대 계속되길.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쓰는 거 맞나요?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네, 지금 사연이 짧아요. 비욘세 기준으로 사연이 좀 짧습니다. 그럼요. 네. 아, 소녀시대. 정말 작년에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게 소녀시대도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 팬들도 정말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네, 콘서트 영상을 봤는데 네. 응원이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거의 장난 아니던데요. 네, 소녀시대가 할 때 떼창이 아주 그 경기장 천장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약간 그 소원분들 노래하시는 걸 보면은 소녀시대 노래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나의 응원을 봐. 나의 가창을 들어라. 나의 가창을 들어라. 사실 옛날에 지금부터 소녀시대 앞으로도 이거 할 때도 노래 듣는데 큰 관심이 없다. 나의 가창을 들어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쵸. 약간 그 떼창에 그 보컬 지도를 하는 서은광 씨가 생각이 나네요. 반음이 낮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소녀시대가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았고 작년에 그래서 활동을 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다시 보면서 뭔가 걸그룹을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어리고 예쁘고 재능 있는 여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네. 사회가 잘 안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 같다. 맞아, 그래서 맞아. 상대적으로 사실 여덕은 좀 소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질투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K-팝을 오래 좋아하면서도 했거든요. 맞아, 맞아. 꾸준히.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 포에버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가 워낙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은 여자 그룹들이 엄청 선전하고 있을 때 그때 네네. 이제 나왔는데 소녀시대가 또 나와서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대를 보는데 그 뭐랄까 오랜만에 앨범을 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직업인으로서 막 너무 우수한 그 약간 네. 약간 짬바가 다르고 그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게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가수 생활을 그냥 오래 한 것과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너무 직업인으로서 멋있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어떤 네. 경지에 올라 있죠.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너무 잘 찾고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수영 씨 직캠은 항상 보거든요. 저도 포에버원 수영 씨 때. 좋아해요. 네. 그 포에버원 부를 때 표정이 달라. 다른 걸 할 때도 워낙에 항상 잘하시지만 네. 그래서 포에버원 볼 때 되게 기분이 약간 오묘했던 것 같아요. 또 예능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죠. 저번에 예능 나왔을 때 이제 JTBC에서 했던 거. 각자의 봤어. 쪼를 얘기하는데 수영 씨가 막 그렇게 다른 멤버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머리를 친다 이러면서 갑자기 유리 씨가 폭주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머리를 막 치는데 수영 씨가 키도 크잖아요. 네. 근데 막 머리를 막 치는데 수영 씨도 그거를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그런 무대에서 네. 각자의 방식으로 되게 돋보이는 것들을 흉내를 내주고 했는데 되게 잘 한다는 게 압도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맞아. 네. 그리고 처음에 소녀시대가 이름이 소녀시대로 나왔을 때 소녀가 아니게 되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식의 비아냥들이 있었는데 그룹명 자체가 아예 아이콘이 돼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배구장에 가보면 팀마다 포에버원이 올해 응원가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뭔가 모두를 뻐렁치게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볼 건데 이분이 전에도 사연을 한번 주셨었던 것 같은데 닉네임이 션우야 비욘세 좀 들어. 비욘세를 영업하고 있어요. 비욘세 좀 저에게. 들어라고 굉장히 강압적인 말투. 네네. 몬스타엑스의 션우 씨. 몬스타엑스의 션우 씨. 션우야 안녕. 소집 해제가 73일 아니 오. 30분 뒤면 72일 남았구나. 이제 이거를 보내시던 네. 때 기준으로 네. 어서 무대에 선 션우를 만나고 싶다. 난 아직도 기억이 나. 회사를 그만두고 불면으로 고생하던 2019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었어. 새벽 내 열대야에 뒤척이다 유튜브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춤을 추는 너의 영상을 봤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내가 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이제 이게 그거죠. 나 춤 좋아하네. 아니요.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아니요. 소년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부터 밤을 새며 춤추는 영상을 찾아봤던 것 같아. 나는 이제껏 살아오며 몰랐던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된 거야. 물론 그 계기로 내가 춤으로 뭔가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름 동안 션우와 춤을 엄청나게 파면서 내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되었어. 왜 그럴 때 있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위안이나 힘을 얻게 되는 일들. 그때를 생각하면 션우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션우가 행복한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길 바래. 그리고 나에게 션우가 그랬듯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게. 4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전에도 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션우야 비욘세 좀 들어라. 같은 분이실 것 같은데. 본인의 최애 아이돌들에게 비욘세를 듣게 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좀 들어라. 비혼하길 바래. 그리고 몬베베 분들이 네. 그런 사연 같은 걸 한 번씩 많이 주셔가지고 왜 김이나 작사가님이랑 어마어마한 노래 하나 했잖아요. 솔로곡. 기현 씨. 기현 씨. 네네. 가사도 엄청 좋고 그걸 또 기깔나게 불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조용히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김이나 작사가님이 엄청 공들여서 만드신. 네. 왜냐면 작사가님이 그걸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인스타에 올리셨어요. 인스타에도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너무 각별한 곡이다 해주셨는데 혹시 비욘세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늘 어떻게 연결돼 있고 싶어하는 네. 몬베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든. 네. 그래서 어디에든 몬베베는 있다더니.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에서 최애가 생긴다는 거는 초능력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네. 했던 친구 Y. 네. 그분이 이제 민혁 씨 팬입니다. 아. 댕프입니다. 몸베베였군요. 네, 몸베베입니다. 천재 강아지여가지고. 정말 많네요. 아, 천재 강아지. 네, 네, 또 그 연합에 있군요. 그 재환 씨가 천재 강아지 그리고 민혁 씨가 천재 강아지라는 얘기를 듣고 네. 내가 뭐야? 그럼 나도 천재 강아지야라고 했더니 아, 이 새끼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했던 친구가 이제 그 친구.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아이돌 세계의 문법인데 각자가 뭐야, 모해화된 뭐야. 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환 씨도 천재 강아지, 민혁 씨도 네. 천재 강아지인데 혼세님이 그것도 모른 채 이건 그냥 좋은 주접인 줄 알고 그럼 나도 천재 강아지 했더니 이제 아이씨, 약간 이제 알못 취급을 이 새끼 진짜 아무것도 모르. 차갑게 무시당. 네, 아주 차갑게 무시를 당했던 그분이 또 계신데. 네네.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네. 지금 저희가 파티스위스 초콜릿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네. 사업자분 대표분은 튀르키예 분이지만 네. 이제 아내분이 비욘세 청취자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발렌타인데이의 최애 사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아 너무너무 좋다. 연애만 권장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분이 약간 기현 씨를 저도 좋아하지만요 라고 이렇게 흐리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내세우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네네. 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광고료를 태워서 광고를 하는데 그래. 이런 때 얘기를 안 하면 언제 하실 거냐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메일로 다시 소개해도 되냐 뭐라도 적어서 보내달라 네. 라고 급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면서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기현이랑은 이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이분이 아마 그 이혼하고 싶은 아이돌 1위일 거예요. 트위터에서 설문조사했었죠. 네. 기현 씨가 이혼하고 싶은 아이돌이에요? 네네. 요즘에 그 이혼 패스가 또 유행이거든요. 네. 이혼을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마음 같아선 발렌타인 초콜릿 보내고 싶은데 배우자 지출이라 망설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용기 내서 스타쉽으로 밀어넣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 네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요즘 기현 씨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그 공부라도 해서 투자계 정상에서 만나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아니 너무 짤막하게 투자계 정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어디에나 몸베베가 있다더니 네. 네, 그 파티 스위스의 초콜릿 공장에도. 네. 2030 여성들의 이제 굉장한 픽이죠. 이 친구들이 또 이제 몸도 좋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성미가 그리고 이제 낭낭해서 굉장히 보는 눈이 잘 탑재된 기혼 여성분들에게 기현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결혼은 이제 이런 남자랑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네. 하죠. 네. 그래서 뭔가 항상 얘랑은 연애를 하고 싶고 네. 얘랑은 결혼을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3, 4년쯤 전부터 이제 이혼 패스가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게 웹소설에서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도 해보고 싶다. 너와 이혼까지 생각했어.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가정법원 앞에서 이제 서로 약간 초췌해진 얼굴로 다시 만나서 네, 그런 느낌을 약간 원하는데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네, 그런 멤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팬덤입니다. 그때 뭔가 이혼하고 싶은 아이돌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때 결혼하고 싶은 아이돌이었나? 어쨌든 막 백현 씨도 올라와 있고 이랬었는데 백현 씨도 이번에 소집 해제를 했습니다. 올해 재밌는 일이 많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천우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되게 금방 나오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남의 오빠는 항상 금방 나온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저는 천우 씨가 갈 때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술렁술렁했었던 네네. 사람들이 약간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이 한 번 더 가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갔던 때의 기억이 강렬하게 있어서 네. 이 시간이 짧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또 천우 씨는 옛날에 양꼬치 짤 유명하죠. 네, 팬사에서 양꼬치 얘기했던 거랑 천우 씨는 좀 해녀픽으로 마니네 네. 차에는 션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마니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 캥 작가님도 어떤 부분이 귀여웠냐 그랬더니 팬사에서 그때 오빠가 추천해줬던 밥집 가봤어요. 그랬더니 션우 씨가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거기 많이 주지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다. 약간 우리 스타일. 우리 약간 스타일. 배식 스타일. 네, 많이 먹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좋죠. 네. 그거를 저도 그 영상을 봤었고 네. 이분들 약간 팬사에서 웃긴 영상 같은 게 많이 짤이 도는데 네. 같이 유명한 게 그 우주소녀 연정 씨의 네. 소곱창
이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알죠. 스타쉽의 그 친구들이 약간 먹장 친구들이 좀 있어. 저겁장. 그 입술이 너무 귀여워. 장부가 있을 것 같아. 원래 회사마다 있잖아요. 근처 맛집 이런 거. 리스트. 근데 또 그러던 와중에 션우 씨가 요즘은 비건식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팬분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어쨌든 변화하는 아이돌을 보는 거는 이래저래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네, 소집 해제 축하드리고 아직 아니지만 축하드리고 네, 션우 씨 듣고 계시면은 비욘세 꼭 들으시고 듣고 있지 않은데 비욘세 들으란 말 들을 수 있는 거 주변에 계시면은 이 설정에서 듣게 하면 되지. 그렇지. 이 사연만이라도 좀 들으실 수 있게 스타쉽 관계자분들 계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밥은 잘 챙겨 먹었나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식물처럼 돌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생활 습관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가끔은 나를 위해 밥 한 끼를 예쁘게 차려 먹는 것처럼 나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는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입안 건강을 생각해 인공적인 화합을 제거하고 좋은 성분만 남겼습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성분으로 맵지 않고 순하지만 확실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소중한 나의 치아 건강을 위해 테라브레스 가글로 하루 2번 상쾌하게 오래 지속되는 일상 속 행복을 느껴보세요. 다음은 분당구 말랑주먹님께서 이분은 이제 허광한 씨라고 드라마 상견니와 영화 상견니의 주인공이신 분인데 뒤에 기타 하고 싶은 말에 보내주셨던 긴 내용을 저희가 살짝 그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왜냐면 다짜고짜 이제 편지로 시작하는 게 저희 형식이다 보니까 네. 90년생 얼굴 천재, 보컬 천재, 음반 취입해서 상도 받으셨고 연기 천재시고 대만 사람이라고 쓰셨어요. 대만 사람? 아버지, 어머니, 누나 둘의 대표작은 드라마 상견니, 영화 아호, 나의 아들 이런 작품에 많이 나오셨고 키 178에 옷도 잘 입고 아주 준수하고 겸손하고 스태프들 팬들에게 아주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사연을 이분을 향한 그 편지를 짐송님이 지금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내 인생 최초이자 최고의 덕심 광한이에게 작년 여름 갑작스러운 내한 팬미팅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너에게 쓴 편지가 몇 통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이제는 쓸 말도 없어서 지난 편지 2장 3절을 보려 내 마음이야 라고 쓰고 싶지만 이건 또 새로운 편지니까 뭐라도 써본다. 지난 9월에 한국에서 팬미팅하고 바로 뉴욕 가서 앰버서더로 패션쇼 참가하고 짧은 유럽 여행 후에 일이 시작된다 하더니 2달이 넘도록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구나. 우리의 업적 자랑. 지금 주인공인 영화 2편이 동시에 개봉해서 여러 나라에서 프로모션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언제나 웃어주고 오히려 팬들 걱정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엄마 미소. 얼마 전에 상견니 프로모션 때문에 한국 왔었잖아. 빼곡한 무대 인사 스케줄이며 중간중간 여러 곳이랑 인터뷰도 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하루라도 한국에서 마음 편히 놀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이 다 내 땅 같네. 껄껄껄. 그래도 바쁜 시간 쪼개서 팬들이 준비한 기념 카페도 가보고 그거 보면서 기분 좋았길 바란다. 영혼의 노숙자에서 그것도 과몰입 특집에서 듣게 된 드라마 상견니 이야기에 이건 뭔데? 이러면서 보기 시작한 드라마에서 너를 보고 그냥 잘생겼다 생각만 했거든. 드라마 다 본 다음에 찾아본 유튜브에 있는 인터뷰들을 보면서 그저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많은 친구구나 싶어서 그 이후로 더 빠지게 된 것 같아.
지난 봄에 힘든 회사 생활과 단약 부작용 때문에 힘들게 버텼던 우울증의 고비의 시간에 내 인터뷰와 화보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가 있구나. 나도 힘내야지.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버텼던 것 같아. 팬들 향해 그 커다란 손을 흔들어주는 사진을 넋놓고 쳐다보면서 저 큰 손이랑 한 번만 하이파이브 해볼 수 있다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버텼었거든. 근데 9월에 생애 첫 팬미팅을 그것도 한국에서 해준다고 와줘서 나 그때 울었잖아. 양일간 팬미팅도 너무 행복했었고 그 이후로 만난 덕매들이랑 같이 10월에 있었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카페라는 것도 생애 처음으로 해보고 그때 광안이 둘째 누나랑 팬미팅 때 함께 해준 통역사님이 같이 와주셨어요. 오, 이분이 심지어 총대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네? 자기가 간 게 아니라 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치. 대만 팬들과 인연이 생겨서 사비로 굿즈 제작해서 대만으로도 보내고 이건 현재 개봉작 상영회에서 팬분들에게 나눠줬다고 들었어요. 어머. 내가 이 나이에 아이돌도 아니고 말도 못 알아듣는 외국 배우 덕질한다고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잖아. 최하정 언니가 사진만 놓고 생일 잔치하는 거 제사 아니냐고 했지만 밥블레스 위에서 정말 맑은 머글의 눈으로 그건 제사 아니야? 우리는 찔리고 말았다. 그래도 네네. 즐거운 건 즐거운 거더라. 생카도 해보고 맞네. 굿즈라는 하신 것도 거네. 예, 손수 제작해보고 지금은 네 덕분에 내가 굿즈왕이 되었다. 편지에 늘 쓰지만 언제나 너를 먼저 생각하며 지내주렴.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요즘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더라. 내 살 좀 가져가 주렴. 그럼 이만. 야. 와. 아니 저희 동네에 제가 해방촌에 사는데 해방촌에 신흥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네. 그 앞에 2, 3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상견례 포스터가 엄청 크게 붙어 있어요. 오. 거기가 약간 이 뭐 배급을 하시는 건지 영화랑 관련된 데인 것 같은데 상견례 포스터 대빵 크게 2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그냥 뭐야 막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 주에 출발 비디오 여행을 누워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본 게 아니라 아침에 정원이 산책 갔다 와서 그냥 틀어놓고 물티슈로 발 닦아주고 피곤해 이러고 그냥 누워있었는데 그 다음 프로그램이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완전 제 스타일로 생긴 얼굴이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인사를 했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누워있다가 네. 일어나서 앉았어. 그럼 뭐야 하면서 그걸 이제 찍었거든요. 찍어서 그걸 트위터에 올리면서 완전 내 스타일 얼굴이다. 왜냐면 제가 푸듀2 때도 옹성우 씨를 좋아했고 푸듀X 때는 토니 씨. 네, 그래서 약간 공룡상, 라마상 이런 얼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뭐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죠. 빚은 듯한 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 또 거기에 그 사진 모아보내기로 8장씩 모아보내는 셀럽매처럼 뭐 총장 딸님이라고 다들 막 이러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허광한 하세요. 이분의 이름은 허광한입니다. 허광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분도 지금 저희가 많은 사연을 읽으려고 뒷부분을 좀 축약해서 안 읽긴 했지만 이분은 이런 얘기도 지금 써놨어요. 올해 안에 허광한에 완벽한 엉덩이가 등장한다는 메리 마이 데드 바디 영화 국내 개봉 확률이 높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엉덩이까지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딱 얼굴이 봤을 때 맞아. 너무 인기 많은 얼굴이야. 뭐야 살짝 이러면서. 청순한 느낌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얼굴이야. 보통 근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잘생긴 분들은 서브 남주를 많이 주잖아요. 사람 마음만 조져놓고 그래서 괜히 팬들 한쳐먹게 만드는 너무 잘생겨서 오히려 메인을 안 주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파리의 연인의 결국은 주연은 박시영을 준다. 그래서 약간 수혁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견례에서 주연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또 봐야 되잖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어쨌든 너무 인상적인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생카도 하시다니 이건 정말 찐 사랑입니다. 이런 유명한 분이 저희도 생카하면 유명한 사람 너무 신기하다. 네네. 본인이 한 생카에 최애의 누나가 왔다. 네. 이것도 대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짐송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꼭 읽어줘야 되는 사연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는 짐송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뭘까요?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름은 99%, 닉네임 99%님. 네. 슬림덩크의 양호율 군에게
슬램덩크의 양호열 군. 일단은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네. 양호열 그는 누구인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광인으로서. 네, 그렇지 않아도 제 친구가 네. 이제 슬램덩크를 안 본 입장에서 모두가 요즘에 농구놀이를 하느라고 자기가 빼고. 끼지 못하는 네. 상황에 서러움을 느끼고 네. 영화를 보고 와서 네. 드디어 내가 껴준다 이러고 뛰어왔더니 친구들이 모두 호열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엉엉 울며 누군데? 호열이가 누군데? 왜 영화였나? 영화에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단역으로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호의 친구인데 백호가 이제 농구를 시작하기 전에 불량소년으로 이제 불량소년이라 하긴 그런데 어쨌든 싸움하고 다닐 때 백호 군단이라고 네. 친구들이 있어요. 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백호를 잘 이해해주고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가장 이제 좀 농구를 만나기 전에 네. 백호의 세계에서 가장 좀 큰 이해자이자 조력자인 친구가 있거든요. 아 약간 연습생 시절에 고등학교 실친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양호열이고 얘가 좀 잘생기기도 했고 되게 간지가 나요. 그 서사에서 비중은 작지만 굉장히 간지가 나서 인기가 원래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영화판에서는 아주 그냥 짧게 나와요. 왜냐면 어차피 중요한 게 이 친구의 서사가 아니니까. 그쵸. 근데 원작에서 너무 이제 멋있게 잠깐이지만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 네. 그 친구가 보고 와서 너무 서러워하면서 나 왜 영화 보고 왔는데 호열이가 누군데 왜 슬램덩크 이렇게 복잡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NCT 좋아하는데 그런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NCT 드림, NCT 127, 힘듭니다. NCT U 슈퍼 M 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NCT U랑 127이랑 드림이랑 슈퍼엠을 합치면 NCT가 되는 거네? 라고 해맑게 얘기했을 때 친구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좌절감. 그렇죠. 이 멤버의 총합이 NCT인 것은 또 아니다. 네, 또 아니다. 그 충격. 그리고 127 무대를 보고 와서 얘들아 나도 이제 NCT 알아 나랑 같이 얘기해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또 그 127에 없는 NCT 멤버를 이야기를 느끼는 소외감 이런 거를 제 친구가 이제 느낀 거죠. 너무 그렇게 공감됩니다. 호열이는 조연이지만 네. 아주 임팩트가 있고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인데요. 알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호열아, 넌 나를 모르겠지. 당연하죠. 일단 인간이 아닌데요. 안녕 호열이는 살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불경한 말을 했어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2D 덕후들에게 이제 용납할 수 없어요. 공개 사과드립니다. 호열이 살아있는데. 속보 양호열 살아있어. 속보 양열 30년째 고1로 살아있어. 네네네. 하지만 난 네가 참 좋다. 농구부 애들이 농구하는 만화에서 농구도 하지 않는 널 죄로 꼽은 이유가 뭔지 아니? 농구를 안 하나요? 농구를 안 하고 백호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백호의 행복을 바라는 네 마음이 너무나도 진심이기 때문이야.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혼자서 다른 목표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때 그걸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치.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련하다는 뜻이죠. 다른 학교 애들이랑 맞짱 뜰 때 갑자기 농구하러 가겠다고 빠지는 애를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는 애가 몇이나 되겠어. 게다가 정대만 그놈이 죄송합니다. 정대만 팬분들. 저도 대만이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때 대만이는 약간 놈소리가 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 좀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정대만 그놈이 농구부 망치려고 패거리를 데리고 왔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몸으로 막은 것도 너였잖아. 백호가 겨우 찾은 꿈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야.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슬램덩크를 안 본 어떤 8N년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건가? 모래시계 이정재 같은 거.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커플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게 스토리를 짧게 설명하자면 백호가 농구부에 들어갔는데 네. 농구를 어떤 사정으로 포기하게 된 대만이가 네. 농구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마음으로 패거리를 몰고 와서 네. 농구부를 박살내려고 체육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싸움이 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농구부 애들도 사람을 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운동부 애들이 싸움을 휘말리면은 이제 이 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나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부에 딱 들어왔을 때 원래 백호의 친구들은 대만인의 패거리와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무리였는데 선생님들이 딱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호열이가 갑자기 딱 보더니 원래 대만이랑 친하지도 않아요. 네. 대만이가 우리 버리고 농구하겠다 그래서 열받아서 농구부 박살내려고 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그치? 이러면서 대만이랑 같이 왔던 패거리들한테 그렇잖아? 이러면 그 대만이를 사랑하는 연거리와 그런 친구들은 얼떨결에 오오오 하면서 자기들이 악역을 뒤집어 쓰고 대만이를 쏙 빼주고 왜냐하면 그때 대만이가 농구를 하고 싶다고 한번 무너지거든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농구부가 무사히 이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로 빠지면서 다시 농구부가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게 되고 네. 이 부분이 호열의 진짜 멋짐이 폭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카타르 월드컵 때 네. 감독님이 네.
갑자기 심판한테 달려와가지고 선수한테 경고를 주려는 찰나 미친 듯이 달려와서 갑자기 오버액션을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대신 경고를 받고 그 선수가 나중에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네. 몸빵을 하는 그런 거. 알겠습니다. 또 감동적이죠.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백호랑 굉장히 이제 좀 유사 가족처럼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백호가 농구라는 거를 발견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자기들하고 조금 멀어지거든요. 이게 약간 그 왜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부모한테서 멀어지는 것처럼 백호가 꿈이라는 걸 찾아서 자기들이 이제 빠찡꼬를 하고 있는데 백호는 농구를 하러 가고 서운함을 느낄 듯 말 듯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진심으로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서정이 있어요. 고열이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생님한테 들켰을 때는 모든 책임을 네가 지겠다고 나섰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깊을 수가 있어? 난 참 마음이 아프다. 너 때문에 벌써 소주 몇 방은 깠어. 근데 너 생각하면 안 가도 술 마신 기분이라서 요즘은 술도 잘 안 마셔. 난 생각해. 너의 행복은 뭘까? 백호를 지켜보는 마음. 만약 그게 너의 가장 큰 행복이라면 나는 그걸 너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할 거야. 왜냐하면 나도 내 행복이 뭔지 여전히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너의 행복이 백호의 행복이라면 나도 백호의 행복 빌어주겠다. 하지만 행복 그거 별거 아니지 않아? 꼭 보답을 바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복해지자. 은근슬쩍 우리라고 했어요. 살짝 껴들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이상 양호열 군단에 1인이 보내는 편지였어. 그럼 이만 총총. 아이고. 이분의 닉네임이 99%인데 혹시 이거는 어떤 맥락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슬램덩크 전체에서 호열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되지 않지만 어머. 너는 나에게 99%고 내가 너에게 1%가 되어서 우리는 100%가 된다. 이런 오타쿠적 해석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어도 해석이 너무 좋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엔 저도 늘 진심이고 호열군을 또 저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호열군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 뭐 그가 그렇게 하는 면들이 좀 남자로서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떤 서로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또 잘 될 때 어떤 질시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조금 서운하면서도 그 애를 위해서 진심으로 뭔가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감정 이런 거에 사람들이 미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그래서 이 사연을 받고 나서 정대만이 최애이신 준 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언니 이거 사실이냐. 농구부 박살낸다고 그렇게 갔었던 거 사실이냐. 너무 실망했다. 언니 최애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대만이가 좀 힘들 때 방황할 때라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덕질하는 분들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항상 우리 애는 사연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우리 대만이가 참 방황했던 시절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이 났는데 뭐 대만 씨도 나중에는 개가천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꿀벌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제 최애 얘기 한마디 해볼게요. 아이돌이 아니어도 괜찮죠? 성철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고요. 성철스님 안녕하세요. 웃으면 안 돼요. 이분은 진짜 이분인데. 성철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님을 존경하는 불자입니다. 3년 전 즐겨 듣던 팟캐스트에서 스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잊고 지내다가 저에게는 없을 줄 알았던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뭐랄까 정말 파도처럼 무섭게 밀려온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울다가 지치고 사람들과 어울려 괜찮다가도 또 시도 때도 없이 눈물 고이고 죽고 싶더라고요. 생애 최초로 입맛도 없고 울다가 잠만 하루 종일 잤어요. 전 가족들과 살아서 가면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숨겨야 하니까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서점에서 스님에 대한 책을 봤어요. 원택 스님의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반가웠죠. 홀린 듯 책을 사서 집에 가서 무작정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도 30년 정도 살아보니까 대충 알잖아. 인생 별거 없는 거. 네 중되라.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정말 탈출구 없는 하트 입덕을 했어요. 하트.
어이없죠? 딱 저 말이 절실했는데 스님이 정말 간파하신 거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나 지금 상황이 너무 버겁구나. 네. 맞아. 진짜 30쯤 되니까 별거 없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나대로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셔. 인생 별거 없으시대.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자 이러면서 저를 토닥토닥 해주신 느낌? 다시금 우울감을 밀려올 때마다 책을 읽고 제가 저 스스로를 토닥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내 안에 나를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진짜 약물치료, 금융치료보다 강력합니다. 최애의 말씀. 말점점점 씀. 듣는 한 내 편이 생긴 거죠. 더 이상 새벽 늦게까지 울지 않아요. 스님 실물로 보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지만 스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게 가장 아쉬워요.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을 하하. 그래서 생전에 수행하시던 합천 해인사에 자주 가요. 굿즈 대신 절에 보시를 하고 등 달고 소원 적고 해요. 스탠딩 뛰는 대신에 108배도 108배도 가끔 하고요. 네. 히히. 구호받을 콘서트 가는 것과 같은 덕질 코스 아닐까요? 그때만큼 행복해요. 처음 몇 번은 엄마랑 할머니도 모시고 가고요. 덤으로 효도까지 하는 기분. 너무 좋아서 제 생일 기념으로 친구를 데리고 템플스테이도 체험했어요. 만족도 2000%.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또 친구들 데리고 가보려고 해요. 전 그냥 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절 냄새도 나고요. 절밥도 다 맛있고요. TMI, 저희 이모는 성철 스님을 생전에 굉장히 존경해서 사촌 언니 이름도 성철 스님과 같아요. 제 이름도 한글인데 비구니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어떻게든 절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미워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위로해 주신 성철 스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은 아니고 존경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밥값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마지막 인사 멘트가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자꾸 하셨지만 성철 스님을 덕질하시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제 알게 됐을 때 이미 이제 열반에 드신 분을 그러니까. 좋아하게 돼가지고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뭔가 확실히 이렇게 되게 크게 족적을 남기신 분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네.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종교라는 것도 결국에는 덕질이잖아요. 종교 정쟁도 결국에는 캐해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쵸?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뭔가 인생에서 마음에 이렇게 기댈 분을 찾았다는 게 네. 너무 그 든든한 일인데 스탠딩 대신 108배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유익합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지는. 왜냐면 이게 약간 108배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가 불자가 아니어서 이게 정확한 그게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을 어떤 염원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치면 네. 이런 버블도 없고 뭐 인스타 계정도 없고 네. 이런 분에게 어떻게라든 조금 가까이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인데 스님이 활동을 했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스님 활동을 네, 하필이면 이제 이분이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열반이 드셨기 때문에 요즘처럼 약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른 스님들 약간 이렇게 유튜브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전설 속의 인물을 찾아 헤매듯이 책으로 굉장히 말씀을 찾고 찾기도 계신. 힘들 것 같아요. 네. 자료도 너무 적고 그래서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 캥 작가님 덕질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다. 너무 뭐가 없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철 스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종교도 사실 저는 어떤 덕질의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의미가 되고 이런 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어쨌든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약간 들어보지 못한 하지만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역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은 다 결이 파동이 비슷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할 때도 그 종교 활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마음보다 내가 가진 마음은 약간 신앙심보다는 덕심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은 덕심이다. 덕을 쌓아야죠. 네. 이분은 나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최애의 느낌이다.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또 그 영업의 형식도 겸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시지 않았겠나.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해인사에서 뭐 생일절이라도 해서 생카처럼 다 산나물도 나눠 먹고. 절밥 좋죠. 네, 절밥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대구에서 아버지 저 구해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짐송님이 읽어주세요. 네. 네. 허니 섹시 콤보 스윗 슈가 파피 하성운에게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외우기 어려운데 잘 그 맥락을 아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허니 섹시 콤보 스윗 슈가 파피 하성운. 네네. 이거 그 주가나에서 예전에 그래? 형동이랑 대준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슈가 파피 이런 식으로 자기 닉네임을 가져갔거든요. 네. 성훈아 안녕. 나는 2017년 겨울부터 너만 파온 너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동년배 하늘. 하성운의 팬덤. 하늘이란다. 너에게 내 마음을 바친 건 6년 차이고 너가 솔로 가수로 데뷔하면서 우리 팬덤을 하늘이라고 지어준 것도 올해 2월 8일로써 꼭 4년이 되었는데 너는 추위 속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성훈 씨도 군대 갔기 때문에. 군대 갔어요. 국방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되게 심눈새다 그지? 어떻게 공주님을 군에 보내? 넌 공주잖아. 사과하세요. 맞지? 나는 너 스니커즈 활동할 때 핑크 머리를 했던 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너의 모발에 눈치가 있다면 핑머로 자라나야 해. 나 사실 아직 핑머 하성은 못 떠나 보냈거든. 물론 지금은 빡더지깅, 빡빡이 실바니안 두더지 애깅의 준말. 실바니안 알아요? 네, 그 귀여운 실바니안 패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빡더지깅도 사랑하긴 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런 너에게 영장이라니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니? 너보다 건장한 한남들도 사회복무요원 아니면 조기제대 잘 치면 면제도 받던데 너같이 가녀리고 왜소한 아이가 어떻게 육군 장갑차야. 이분의 의견입니다. 네.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 쓰인 대로 읽었을 저희 뿐이에요. 쓰인 대로 읽었습니다. 네. 물론 간지는 나. 하지만 나 많이 속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하루 디데이를 카운팅하며 네가 제대하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에 매일 실낙 같은 감사를 올리며 살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너를 빨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예를 들면 간첩잡기 프로젝트를 세워본다던가 국방부 치러 갈 작전을 세워본다던가 네네네. 뭐 그런 거. 근데 이분이 간첩을 잡는다고 해서 성훈 씨가 뭐 포상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상금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아? 단순히 너의 군입대가 애달파서가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해서 하늘 탄신일 4주년 2월 8일에 꼭 맞춰서 네가 싱글 앨범을 내준 사실 때문이야. 해놓고 갔나 봐요. 네네네네. 널 보고 천재 천사 강아지라는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여기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훈아 공주야 나 정말 열심히 살게. 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득근해서 정말 강한 누나 될게. 사실은 동년배야. 꼭 짱이 돼야지. 꼭 짱이 돼서 맨날 싸움만 하고 너한테 건들거리는 남자애들 다 팰 거야. 94년생들 제패할 통은 앞으로 나야 나. 알았지? 너는 훈련소에 있는 동안 동생들이 너무 귀엽고 다 착하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자대 배치도 받아서 혹한기 훈련도 받았을 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혹시라도 너한테 못 살게 구는 애 있으면 나 배돼지 잘 쑤시니까 얘기해. 나 회사에서도 영어 이름 배드 데이지라고 지어줬어. 왠 줄 알아? 배돼지, 돼지, 배드 데이지 이렇게 된 거야. 이 할미만 믿어. 동년배인데 누나라고 했다가 이제는 할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는 한없이 이제 아기 손자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나 달마다 덕질 적금도 들고 있으니까 제대하면 기대해라. 흐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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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야. 대구에서 어느 쌍도 하늘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빡센 사연. 네. 저는 너무 웃긴 게 대구에도 저의 친구 하늘이가 있어서 혹시 그 자식인가? 나중에 한번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하성훈 씨가 지금 저희가 2월 8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스노이 스타즈라는 앨범이 2월 8일에 스노이 스타즈라는 앨범이 나왔네요. 오. 야,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가는 그런 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예 앨범 소개에 대놓고 써있어요. 하성훈이 하늘에게 전하는 팬송이라고. 이러면 또 눈물이 나지. 어머. 가고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는 걸 알면은.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게 스노이 스타즈가 제목인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가올 아침을 기대하듯이 겨울의 끝에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그 기다림의 모든 순간에도 서로가 함께하길 바라는 하성운의 마음을 담았대요. 야, 눈물 나는 서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사연을 모집할 때 의도했던 것처럼 편지와 영업을 한 방에 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스밍을 한 번씩 돌려주셔도 네. 너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또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곰콜렉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주접단 대장 짱센 곰랑 김희진 선수에게 객관적으로 골랐습니다. 우선 반말로 편지를 쓰겠다는 점을 먼저 말해둘게. 덕심 표출 편지에 반말이라니 경우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반말로 편지를 써보겠어. 대충 양해한 것으로 치고 넘어갈게. 고마워 사랑해. 대장, 요즘 덕분에 대가리 꽃밭 덕질이라는 게 뭔지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중이야. 경기가 잘 풀려서 날아다니는 날은 당연히 모든 게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여. 그러다가 안 되는 날도 만나게 되고 경기 뛰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날이 있고 또 그럴 때마다 먹이가 생긴 어그로들이 여름철 초파리처럼 날뛰지만 이젠 속상한 데서 머물러 있지는 않아.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해 있을 대장을 믿고 또 최선의 선택을 할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나는 대장의 팬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일, 믿고 기다리면서 응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스포츠는 성적이 다가 아니라 경기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대장의 배구에 내가 팬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데 감사하고 있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내 눈으로 실시간 경기를 볼 수 있다니. 이것만으로 나는 정말 운이 좋잖아? 맞습니다. 대장은 삶의 어느 순간에도 나보다 멋진 삶을 살았더라. 지나간 시간을 멋지고 눈부시게 채워온 대장이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엮어낼지 나는 또 기대를 하게 돼. 보고 있기만 해도 배부른 내 자랑 김희진. 앞으로도 팬들과 같이 많이 웃을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 대장이 가는 길바닥에 널린 게 행운이었으면 좋겠고 숨만 크게 들이쉬어도 행복이 채워졌으면 좋겠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 보러 갈게. 대장 화성에서 만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타 내용으로 비욘세님 방송에 주접단 사연 안 보내고 참으시는 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소개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이게 덕질이지 싶네요. 우리 모두 어덕 행덕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성남동 곰콜렉터님은 이제 한 6시간 뒤에 저를 만나시게 된다. 또 오늘 경기를 보러 가는 날이기 경기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오늘 화성 가는 날이라서 또 들어왔네요. 네. 근데 진짜 약간 이런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되게 뭐랄까 그 양기의 에너지. 있죠. 햇살 같은 게 나한테 쫙 내리쬐는 느낌. 물론 이제 에너지가 되게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그 어떤 음기에 약간 좀 감성적이고 촉촉한 이런 거를 나한테 들여주는 덕질도 있는데 스포츠 선수 덕질은 정말 나에게 비타민 D를 그러니까요. 놔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사람들의 어떤 성실함. 영혼의 옷소몰. 네. 영혼의 이뮨 비타민. 네가 내 옷소몰이다. 네. 영혼의 파티 스위스 초콜릿이다. 정말 나의 발렌타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연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나의 발렌타인은 청경 작가님이다라는 얘기를 녹음 시작 전에 그 혼자님한테 했는데 그 청경 작가님이 만화를 그리시는 만화 작가분이신데 이분이 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이제 메가히트를 쳤던 만화 오디션을 보면 첫 번째 경연에서 5팀과 경연을 벌이는데 그 중에 발렌타인 넘버1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국에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가장 많이 받는 5명으로 이루어진 정말 잘생긴 5명이 딱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해? 덕후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딱 보고 뭐야 쟤네 왜 저렇게 막 거들먹거려? 이러면은 이제 막 그 부옥이라는 이제 매니저가 막 설명을 해요. 전국에서 가장 초콜릿을 많이 받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게 인기도 많고 또 자기들이 자기 연주에 되게 만족해서 심사위원이나 관객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자기들은 엄청 나 내 연주에 너무 만족하고 우리 진짜 멋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즐기고 좋아하는 거를 이 주인공 밴드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자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약간의 만화적인 반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역시 너무나 사랑받아 마땅한 이 멋짐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많이 받는 배구 선수 5명을 뽑는다면 우리 곰돌 대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곰돌 대장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발렌타인 넘버는
캐릭터 빌딩이 미쳤는데? 네. 네. 재밌어요. 그게 너무 약간 2023년에도 통용되는 그런 여자 스타 아이콘의 서사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든 말든 뭐 알게 뭐야 같은 어떤 이영지스러운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인기가 짱 많아서 발렌타인 넘버원이고 이런 게 천기영 작가님은 그걸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천경희 작가님은 진짜 천재고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가서 그 당시에 음악 토너먼트라는 게 아무리 만화지만 만화 내에서도 막 캐릭터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뭐 무슨 공연이 축구야? 음악이 축구야? 토너먼트를 하기? 어떻게 경연을 해서 싸우고 이겨? 라는 말을 해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던 거죠. 근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함성을 통해서 승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자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를 들어가는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미 기획을 하신 거야. 슈퍼스타 K가 나오기도 전에. 그 버튼 눌러서 현장 관객 문자 투표 같은 거를 그 당시에 함성으로 이제 약간 측정을 하신 거죠. 와. 그래서 대중음악을 하는 이 밴드가 심사위원의 마음만 얻는 밴드들도 있고 작품성이 좋아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낮지만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좀 어필하는 그룹이 있고 이런 다양한 밴드들을 보면서 이 주인공 밴드들이 성장해 나가는 서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발렌타인 넘버원은 비주얼 락 밴드로 나와서 굉장히 화려한 기교를 펼치고 자신들의 어떤 무대에 되게 만족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미 승패가 나와서 자기들이 깔깔 즐겁게 웃으면서 들어올 때 주인공 밴드들이 야 너네 뭐 머리가 나쁘냐? 너네 이미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상관? 우리가 제일 멋있었는데? 알바임? 와. 왜 얼굴만으로 초콜릿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었어. 멋있다. 그 감지. 예. 근데 그런 감성을 어떻게 그 시절에 생각하셨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캐릭터의 팬덤이 각광받느냐도 시대에 따라서 되게 변하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미래에서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천재 천씨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요즘에 또 혼세님이 조알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알람이라는 것도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기획을 하셔서 그런 천재적인 설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알람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러니까. 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나의 이 최애 장르가 24년째 건재하다는 거. 정말 말하자면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왜냐면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도 슬램덩크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농구도 보러 지방 뛰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거기다가 또 천기영 작가님 그 당시에 창작물을 엄청 많이 내셨기 때문에 문방구마다 그런 엽서도 진짜 많았고 저도 샀었고 그런 거랑 이렇게 케이팝 광인이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아직까지 박사를 수료하지 못한 것은 이거는 놀리면 안 돼. 지금 이게 제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서울에 처음 온 어떤 보람을 느꼈던 게 10년 전에 천경 작가님이 무슨 행사를 해서 제가 거기에 갔었거든요. 근데 갈 때 제가 처음으로 천경 작가님을 만나는 거니까 너무 흥분해서 편지를 엄청나게 빽빽하게 한 5장을 써가고 근데 그 자리에서 천경 작가님이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순정만한 작가로서 굉장히 좀 신선한 해석을 하시는 코멘트를 하시길래 제가 그때 개간홀로를 구상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애한테 좀 말이라도 한 번 더 붙여보고 싶은 마음에 작가님 아까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혹시 제가 이런 잡지를 기획하고 있는데 나중에 청탁을 드려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편지를 드렸는데 그분이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나중에 진짜로 원고를 투고를 해주셨어요. 제가 청탁 메일을 보냈을 때 개간홀로 이후에 천경 작가님의 그 원고가 실려 있거든요. 레어템인데 근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게 그때 개간홀로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청탁 메일은 다 씹혔거든요. 근데 천경 작가님은 원고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나눴던 얘기로는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어떻게 이제 자취방을 좀 잘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셨는데 그때 인연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무슨 마인드맵 워크숍 하는 데를 갔어요. 마인드맵도 배울 겸 요즘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편지를 주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살짝 이제 언급을 하니까 하고 알아보셔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선생님이 10년 만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뭐 하세요? 라고 하길래 대학원생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직도요? 라고 해서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다. 그 10년 사이에 웹툰 좋아하면 울리느니 나오고 그것이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게 나중에 리얼리티로 나와서 스민 장미가 우리의 마음을 조져놓고 있을 때 그럴 때 아직도 멋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그 아직도요라는 그 말이 너무 웃기고 이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서 빨리 졸업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천재청경 작가님, 당신이 자꾸 콘텐츠를 내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박사수를 못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요즘에 또 참고 참았던 조알람을 그날 작가님을 보고 오니까 너무나 뽕이 차가지고 결국엔 참지 못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을 수 없었어요. 에휴, 정말 그 오래가는 천재를 좋아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럼요. 네. 그분을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저도 이제 좀 힘을 내봐야 되겠다. 네. 이겨내야 되겠다. 신선한 자극을 받고 왔습니다. 마치 제가 원고를 쓰다가 막힐 때마다 김희진 선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 훈련을 안 나왔을까? 컨디션이 안 좋다고 경기에 안 나갈까?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김희진 선수조차도 이런 약간 대선수조차도 정해진 루틴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가 뭐라고. 약간 그건데 그 예전에 카이가 지하철 타는 거 사진 찍어 보냈을 때 엑소 팬들이 내가 뭐라고. 카이도 지하철을 타는데 내가 뭐라고 택시를 타나. 맞습니다. 그럼요. 네. 좋은 자극을 받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덕질 사연을 좀 읽었는데 이 가뭄에 콩나듯이 연애 사연을 보낸 분이 감사히도 계셔서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청취자분이 쓰시는 분도 비욘세 청취자고 상대방도 비욘세 청취자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분이 사연 외에 간단하게 보내주셨던 게 제 최애는 소중한 연인이자 친구이자 가족인 신 회장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 얘기를 해주셔서 이 앞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사연을 짐송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양호열 슬램덩크에 나왔구나 알 수 있는데 너무 실존인물 자기 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상을 모르는 게 당연한 모르는 게 당연한 보내주신 분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최애인 내 애인을 영업해달라고 보낸 건 아닌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알면 좋잖아요. 소개는 하면 좋잖아요. 같이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소중한 연인이자 친구이자 가족인 신 회장님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신 회장님이 올해 계약된 일을 끝내면서 연장해서 근무할지 이직할지 학교 다닐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고민이 많을 텐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저는 한 직장에 13년째 일하고 있어서 직장에 대한 고민을 조언해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일 안 하면 제가 먹여 살릴 수도 있는데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최애에게 편지 쓴 사연을 써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생애 첫 사연을 신 회장님에게 영업당한 비욘세에 쓰게 돼서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욘세를 영업해주신 감사한 신 회장님을 향한 화질이 수류탄님의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5일부터 아니 그 좀 전부터 썸을 탔다는 얘기죠. 시작된 내 최애 나의 신 회장님. 올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난 그 선택을 존중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 중 회장님이 가장 멋지거든. 어떤 부분이 멋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널 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걸.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뭐든 하자. 언제나 연인이자 친구이자 가족처럼 지내자. 내 최애 신 회장님 언제나 존경하고 응원해 사랑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예예 그래서 이분이 비욘세를 영업해주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신 회장님 굉장히 커리어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해주는 연인이 있다는 것과 어쨌든 이 방송에서만큼은 어떤 성철스님, 김희진, 세븐틴, 소녀시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븐틴, 김희진, 그리고 신 회장님 렛츠고. 렛츠고 가보자고. 렛츠고. 네, 약간 하이라이트. 양호열, 성철스님, 하성운, 세븐틴, 소녀시대, 허광한, 몬스타엑스 천우, 그리고 조금 살짝 나왔던 기현 씨까지 이 모든 사람과 신 회장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렛츠고입니다. 가보자고. 네, 가보자고입니다. 또 다른 연애 사연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짧게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단백질 요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 내 샤량
오타가 아닐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벌써 만난 지 13년 차, 동거 10년 차 커플이 되었구려. 한결같이 잔잔하면서도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 고마운 것들을 나열해 보려고 해. 단백질 요괴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시는 거겠죠? 다른 힌트를 안 적어주셔가지고 네. 편지만 제가 메신저처럼 읽겠습니다. 네. 성격 급하고 40 넘었는데 3살처럼 뗐어도 귀여워해주고 과음한 다음날 얼굴 띵띵 붓고 머리 난리 산발해도 잘생겼다고 해줘서 늘 고맙다가도 네 눈이 정상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된다오. 잘하는 요리가 아닌데도 잘 먹어주고 빨리 만든다고 칭찬해줘서 나만 자주 밥을 하게 되는데 고장난 카세트처럼 너무 칭찬을 남발해서 사실 밥만 믿고 있지만 잘 먹어줘서 그래도 고마워. 배부를 때 추자고 하는 브루스를 사랑해. 귀여워. 배불러서 브루스를 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죠. 너무 귀엽다. 우리들의 브루스. 같은 음식을 먹고 부른 배를 가까이 대고 브루스를 추면 뭔가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거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다. 내가 해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재밌어하고 웃어줘서 고마워. 너무 웃기면 숨이 차게 했다고 화를 내서 웃음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지만 안 웃어주고 공감 못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장이 예민한데 유독 네가 씻을 때마다 배가 아파서 렌즈도 못 끼고 씻다 말고 추운데 뛰쳐나오게 하는데도 웃으면서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은혜로운 사람아. 난 사람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넌 집순이인데 아침까지 술 마시고 집에 와도 술독 너구리 피곤하지 얼른 씻고 누워 하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고마워. 엄마보다 깊은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여기 같아. 요즘은 덜하지만 잠결에도 손이 스치듯 닿으면 손을 꼭 잡아줘서 고마워. 작고 여린 네 손을 잡으면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굳은 결심 같은 게 생겨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여기에서 요즘은 덜하지만 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점에서 이분 이제 듣고 계시면은 손이 스치듯 닿으면 손을 꼭 잡아주는 거 요즘 좀 뜸하신 것 같다. 섭섭해서 붙였을 수 있다. 자주 잡아달라.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지 않는 약한 모습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게 늘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한결같이 똑같은 멘트로 날 칭찬해주고 믿어주고 다독여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나고 난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줘서 더 고마워. 네가 더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더 든든한 사람이 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랑해. 내 샤량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타가 네.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칭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13년을 사귀셨어? 와 멋지다. 역사네요. 나의 역사. 그리고 술을 먹는 사람으로서 아침까지 술 마시고 집에 왔을 때 따뜻한 차를 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이게 어떤 가장 강한 포인트죠. 왜냐면 나는 같이 나가서 놀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보통 정말. 사실은 좀 화를 내기 쉽죠. 네. 그래서 너무 사랑이 넘치는 커플인 것 같아요. 배부를 때 브루스를 춘다. 참신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장이 예민한데 씻을 때마다 이렇게 뛰쳐나오게 하는 게 이게 약간 저희 부모님이 그런데 엄마가 맨날 나온다 그러면 아빠는 되게 익숙하게 중간에 뭘 하든 끊고 나오는데 네.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산 좀 오래된 나로서는 매번 어리둥절해하면서 뭐야 전쟁 났나 이러면서 끌려 나오는. 그러니까. 네, 아니 엄마가 꼭 쓰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꼭 침입해. 밖에 있잖아 하는데도 날 끌어내는 거야. 그게 어떤 오래가는 결혼 생활과 네. 오래가는 동거 생활의 비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생활감 있는 어떤 연애 두 사람의.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도 네. 장 트러블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 메이커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트라볼타다. 장 트러블.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분. 와. 열심히 했다. 진짜 네. 열심히 했다. 11분한테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금 눈앞에 있는 판매 중인 제품 5종, 다크초콜릿 오렌지 스틱, 다크초콜릿 레몬 스틱, 그리고 스트로베리 드라제 3종 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내 사연이 읽혔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정말 땡 잡은 겁니다. 땡 잡은 겁니다. 지금
계속 집어먹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지금 녹음 중에 계속 집어먹고 있어요. 편집해가지고 그 구간이 날아갔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걸 거의 한 봉지를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자제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계신 시점이 2월 10일 금요일에 듣고 계시는데 2월 10일이니까 딱 2월 20일까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에다가 비욘세 나온 파티 스위스 맛있겠다. 요거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비욘세 그리고 파티 스위스로 찾아가지고 30분께 상품을 2팩씩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서 요청하신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인증샷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근데 받으면 너무 맛있고 예뻐가지고 또 올리시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벤트에 참여하기 전에 나는 그냥 빨리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식 스마트 스토어 프로모션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파티 스위스를 검색하시면 공식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는데 원래는 5팩 이상 구매를 해야 선물 상자랑 종이 가방을 무료로 드리는데 비욘세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팩만 구매해도 필요한 분한테 무료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배송 요청 사항에 비욘세 선물 포장이라고 적어주시면 챙겨서 보내주신다고 하고요. 친환경 종이로 제작한 선물 포장 세트여서 좋은 분한테 선물하실 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이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약간 빵빵하게 준비해 주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짐성님 지금 저희가 또 정신을 차리니까 2시간을 열심히 달렸어요. 당이 떨어질만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폭주 기간차였죠. 또. 네. 혹시 어필 못한 포인트가 있다거나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번에 청경 작가님 워크숍에 다녀왔더니 조만간 또 신작을 공개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세요. 또 박사과정 멀어집니다. 안 돼.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청경 작가님의 여러 가지 신작, 물론 제가 영업 안 해도 이분은 이제 너무나 잘 나가시는 분이지만 한 번씩 봐주시면은 좋겠고요. 네. 저는 또 이번 방송을 하고 나서 한동안 또 칩고 모드로 들어갈 것 같지만 파티 스위스 초콜릿 먹으면서 우리 함께 같은 곳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잘 지낼 테니까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질 특집이어가지고 저도 뭔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오늘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같은 거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동질감 같은 게 또 있기 때문에 태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태희 씨가 노래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베개를 베고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같은 파티 스위스 초콜릿을 먹는다면은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은 테라브레스를 한다면은 그렇죠. 먹고 나서 그럼 그래서 초콜릿 먹고 나서 가글로는 테라브레스 우린 늘 함께 있다. 우린 늘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물론 굿즈가 몇 개 없지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지를 한 지 좀 되기는 했는데 또 뭐 결제 시스템이나 여러분 쓰시기 편하게 막 카카오 연동하고 네이버 연동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걸리고 있지만 이거는 다음 주 중으로는 오픈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별도 에피소드 1분이든 2분이든 따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혹시 또 SNS 안 하시는 분들은 또 SNS만 올리면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팟빵 그리고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이쪽으로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동안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겸사겸사 구독을 해주시면 모두가 청취자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스위스 초콜릿과 함께 여러분 혼자 사세요.